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성군 행정조직의 운영과 공직자의 소관 업무 처리에 심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정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숙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건 행정에 대한 공직기관과 불합리한 직원 인사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고성군은 처음에는 고성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와 유관기관, 국민의 협조로 잘 대응한 것 같았으나 최근에 경남 지역과 인근 시군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 관련 업무에 우려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고성 국민들의 걱정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실무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장 생일 파티 사건은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지도하고 단속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보건 행정의 현실과 고성군 공무원의 해이된 공직기강을 절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네, 보건소장 답변했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재국소 보건소를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의 노력으로 연말에 22개 상품이긴 본인 생일날 감사의 이벤트를 자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전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스럽게 실망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인사 권한은 부서장에게 있죠. 보건소장에게 있죠. 인사 권한이. 네, 그렇습니다. 예. 부서의 상황과 업무 체계 등 행정 처리에 알맞은 적절한 인사로 보건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에 보건진료소 보건직 진료직 5명을 발령할 때 당일날 퇴근 2분 전에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임지로 이동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부당함에 대한 건의가 본 의원에게 많았습니다. 답변합니다. 2013년 보건진료소 별칭에서 진료직으로 전환되면서 간사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인사이동이 없어 2019년 1월 정기 인사와 함께 진료소 유효 간사 활용 방안을 준수인 시와 방침에 의해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현재 치매 신수로서 지역 주민들 품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적극 행정의 전국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이동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인사는 2년 이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스테로이드 가다 처방과 각종 민원을 야기한 진료소에 대하여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90% 이상이 여성 공무원이며 육아휴직자가 15명이나 됩니다. 보건진료소에 복직하면 특별휴가 2시간을 매일 사용하고 또한 인가 2시간에서 3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과 오전 3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명진료소에서 육아휴직 20년 2월부터 소장님,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질문 하고 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딱 하나 예, 우리 저 직원에 대한 질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올 7월 예정인 그 육아휴직 중인 그러면서 복직 예정인 방금 말씀하신 박하나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내에서 잘 알려진 아주 모범적인 직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역에 보건진료소 복직을 위한 업무와 육아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거주지에서 좀 가까운 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거주지에서 가장 먼 시간으로 보니까 약 1시간 거의 30분 정도 그리고 왕복 거의 3시간이 걸리는 부인지에 발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직을 못하고 다시 육아휴직 연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러 여건을 수렴해가지고 희망진료소에 인사 그래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박하나 분에 대해서. 네,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가 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특명진료소에서 육아휴직을 20년 2월부터 21년 7일 해갖고 7월달에 복직 예정입니다.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로서 발령을 내고 있느냐 하니까 수태는 주냐니까 수태는 가지 않는다. 수태는 가지 않고 우리가 5월달에 이제 그 직무교육하면 임명을 해갖고 5월 7일날 발령이 분명히 있어서 3명이 기련이 돼가지고 수태, 본발, 대화, 의신입니다. 그러는데 수태는 가지 않겠다. 저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우리 행정부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수태는 안 가겠다. 그러면 5월 7일날 우리가 발령을 내는데 자기는 6월 저기에 7일달에 올 거다. 그럼 어디 가자 수태 안 간다. 그럼 일단은 먼저 결혼되는데 확인을 시키고 발령을 내고 나머지 이제 대화는 지금 대화하고 실리가 지금 우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미는 거 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나는 12월 4일날까지 연장이 들어간다.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복직 시 보건진료소 계련이 없을 때는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와 진료소 순환 근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방역 주무부서로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그 답변 속에 오시기 위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그 답변 내용이 좀 위험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최혜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복지 관련 업무로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고성군 치매 전문 요양원 설립자는 누굽니까? 고성군수가 하신 거죠? 네. 네. 그럼 고성군 재산이 맞죠? 네, 그러면 이게 고성군 의회의 피감기관이 맞죠? 네. 네. 자, 작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그 기재기 사진 올려주세요. 네. 자, 여기 좀 흐리게 나왔는데,
예, 저 기저귀 사진입니다. 저게 쓰레기장에 버린 기저귀를 주워 온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폐기라는 글자가 아주 뚜렷합니다. 저기 뭐 녹차 티백도 보이고, 저 뭐 커피 믹서 그것도 밑에 자세히 보면 보이고, 쓰레기장에 버린 겁니다. 저 기억하시죠? 네, 행정사무관사 때 사진을 봤어요. 예,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조치하라. 네. 저거 시정하고 저기 문학으로 하라.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저 거는. 2018, 19. 물론 그때는 뭐 중무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때 하여튼 2년간 저거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저기 하지 말라고. 네. 그랬는데 참 돌아온 답변은 시정은 하지 않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한테 돌아온 답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고성군 의회 배상규 의원이 각지를 한다. 왜 하느냐? 행정사무 피감기관이 아닌데 요양원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자료를 요청한다. 막무가내도 아니었고 저 내용이 고성군 군내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으로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하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시정은 안 하고. 그리고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이것저것 지적을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적을 했더니 그 돌아온 답변은 군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물론 저거는 자기 여동생 건 하나만이지만 실제 제가 여기에도 교통부가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갔어요. 제가 똑같은 거로 가져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저 기저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주민생활과정으로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그 불법 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사용했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2018년도 그 군의회에 선배 의원님의 어떤 지인이께서 2018년도에 3번 쓰레기 기저귀를 후원을 받았고 2019년도에 2번을 받았는데 저걸 구원받았다고요? 저 쓰레기를? 요양원 창고에 있던 거예요. 저게 요양원 창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니까. 예. 4번까지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는데 최종 5번째 2019년 9월 그 세포대의 그 기저귀를 가지고 왔는데 세포대 중에 한 포대에서 그 쓰레기 봉지가 나왔답니다. 쓰레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티백, 먼지, 오물 그 쓰레기 봉투가 나와서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 요양보호사와 그 배치를 창고에 두고 분류 작업을 했답니다. 사용 가능한 기저귀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 중에서 사용 가능한 거? 가능한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그랬네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것만. 그래서 계속 후원을 하겠다는 거로 그 9월 이후로는 이제 거절을 하고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에 발진이나 혈청 발생이나 기타 약품 구입 내역 이런 거 지출 계획서 등을 전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후원받는 동안에 기저귀도 계속 구입이 있었고 약품을 구입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 계획서도 확인을 했고 약품 구입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죠? 저렇게 가지고 온 거는 공장에서 올 때 폐기물 봉투가 있었는데 모성으로 올 쓰레기를 폐기돼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린 것 같아요. 직원으로부터 내부 이게 자료로 해서 한 거고 그로부터 저게 재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게 작년까지 계속돼 왔는데 그걸 한 번 두면 그럼 저한테 그렇게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계속 이걸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더 엄청난 걸 하면 저걸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치매 환자 노인 손발을 묶은 건으로 노인 학대 자진 신고를 합니다. 원장이 보통은 그 자진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를 해서 6개월 영업 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은 뿔뿔이 다른 요양원을 보내고 직원들은 다 사퇴를 시킵니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원장은 담당 원장은 보성군에서 가장 큰 보성 시니어스의 원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하루 만에 영업 정지 하루 만에 보성 시니어스 자기들 그 해강이 사회복지법인 거기에서 본부가 있는데죠. 거기에 연봉을 1,200만 원 인상시켜서 그쪽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원장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직원들은 다 내보내고 요양보호사들 직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학대라고 하면 그 노인을 일반 어떤 장갑이나 그 법적으로 허용한 그 도구가 아닌 그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어르신을 그 휠체어에 굉장히 치매가 심해서 관항을 하니까 아침 식사 케어 시간 동안에 휠체어에 그 박스용 그 테이프, 포장용 테이프로 갖다가 해서 휠체어에 묶었습니다. 양손을 묶고 요양보호사들이 이거를 보이지 않게 천으로 또다시 묶어가지고 1시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 케어를 다 마치고 그 시설장이 라운딩을 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네, 됐습니다. 답변. 이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신문에 나오는 사실이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라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 요양원에서 손발을 묶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고만 하면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문제고 단지 테이프가 압박 공대가 아니고 일반 테이프가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심각한가요? 폐기물 저 기저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와상 환자들 엉덩이에 그 1년 넘게 그렇게 아니 들어보세요. 1년 넘게 그렇게 한 게 그게 나쁜가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원장 지시하에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치매 환자 손발을 보고 없이 한 2-3시간 묶은 게 나쁜가요? 1년 넘게 쓰레기통에 버린 폐기한 기저귀를 컴프레셔로 틀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이번에 마지막 그 삶의 종착역에서 그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 기저귀를 사용한 게 나쁜가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 1년 그것만 이상, 이야기해보세요. 만약 1년 이상 그 기저귀에 뭐 나쁜 문제가 있는 거를 어르신한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원장님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터뷰 했겠지. 그래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는 걸 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가 어느 게 훨씬 더 두 나쁘냐? 가지 다 나쁘죠. 사실이라면. 두 가지 다 나쁘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라면 나쁘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나쁘다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창원시 모 골프장에서 이 보성의 언론에 난 거죠. 골프를 치셨죠? 답변해보세요. 네. 치셨죠? 네.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업무 연관이 있는 직무 관련 업자와 코로나19 확진 방지 고성군수 특별 지시 사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골프장에서 단체로 골프를 치고 저녁을 함께 먹어왔다. 팩트지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네. 팩트지요? 네. 그런데 군수님은 어떻게
이 중차대한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수님이 코로나19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와 야단을 치고 영감내고 골프 치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 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간부 회의 공식 석상에서 이것은 군수 특별 지시 사항을 어기고 이 문제가 큽니다. 안타까워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송하게 생각하죠. 우리 복지 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 690억 정도. 757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로 많이 올랐죠. 3년 지난 2년간 그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부서장이 경로당은 집합금지로 문을 잠가놓고 부서장은 군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아직 그 이틀 전에 군수 특별 지시사항이 내려갔어요. 잉크도 아직 들이말랐는데 간 외로 골프를 치러 가서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답변해줘서 고맙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수님하고 자, 영상 1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간부 회의 때 영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주체에 연락하고 설계사무소 연락해서 오늘 우리 다 모여 있으니까 배돈 세탁 공장 나와서 관련입니다. 설명해라 이런 내용이겠습니까? 설명이 해야 안 되고 일단 주민들의 분위기는 군에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획감사 담당관님, 그 지금 감사팀 동수 씨 여기에 변호사 붙이고 외부 전문가 다 붙여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 경위서다 제출하고 감사다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 보안 요구 사항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것을 그렇게 자제하고 방역하고 하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된 거 하나도 없고 행정부터 알았습니까? 두 군수님 알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동수 씨, 박정규 씨 서로 의논해서 기존의 감사팀에 변호사 붙이고 다른 전문가들 다 붙여서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여기에 혹여 조금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어느 누구든 그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예, 다음 골프장 관련 영상 올려주십시오. 고성군 공무원들 평일에 연간내에 골프 친 것이 언론에 나왔던데 제가 웃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언론에 나올 거리가 아닌데 시기가 시기이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분들 고향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골프 치러 간 것이 적절하다는 질문에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골프비, 즉 그린피를 누가 냈느냐 오해할 수도 있어서 감사 담당이 직접 그 골프장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개인별로 지급한 영수증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감사 담당은 정확하게 감사하고 정리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 네. 공무원 한제 교수님 직접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제가 저를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 말이죠. 그때 사안 따라서 또 그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거는 예. 배돈 세탁 공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거기서 왜 조동수가 왜 나옵니까? 조동수하고 우리 기획감사 박정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업무 연관자도 아니고 이게 상급기관도 아니고 감사팀은 그 독립돼야 되는데 왜 거기 조동수를 거기다 붙이죠? 조동수가 친구미 그만 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면은 제가 금수대본함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의공과 늘공의 콜라보레이션 이것을 통해서 고승원을 변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나 관련된 부분도 변호사가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렸다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해하면 배둔의 의료 세탁물 공장 민원 그 관련 사항하고 업무 관련자와 단체로 올라오신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엄중하고 공직자의 그 기강을 흔드는 사건이 어느 것인지 답변합니다. 의원님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세탁소 같은 경우는 그날 울산 학생자가 배둔에 있는 식당에 왔다가 식음동한 사항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 대한민사무소 2층에 얼마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방역수칙 위반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개방했던 점, 그리고 담당 과장들은 그 장소에 방역수칙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고 직원들을 보냈던 점, 그래서 이 언론사분들이 계셔서 참 말하긴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것은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다수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적절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고 골프장에 갔던 부분은 방역수칙 위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대한민사무소 2층에 아마 의원님도 가 계셨던 것 같은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행안부 감사를 받게 되고 또한 의원님은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TV에 나와야 되는데 저 덕분에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자주 좀 칭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예. 칭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하면 세탁 민원 관련해서 그때는 공청회 할 때는 1단계였습니다. 1단계. 그리고 거기가 평수가 약 한 80여 평 되는데 저희들도 조사했어요. 예, 조사하셨죠? 예. 조사하셨죠? 그때 거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팀에서 그렇게 조사한 것 같고 50명 이내가 모였습니다. 50명 이내, 48명, 9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면사무소나 기타 그 청소동이나 열 체크나 그렇게 체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 해서 나름대로 지켰는데 그 큰 문제가 방역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골프 해동과 의료 식탁소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지들이나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고향에 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현수막까지 붙였는데 실제로 고성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골프 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궁색하다. 그런데 또 따로 보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냐라고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기는 궁색하다.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해하면 의료세탁 공장 때 군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100명이 모였다. 100명 넘게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이렇게 5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날 저 다음 회의 때 보시면. 근데 실제는 48명, 9명이 모였다.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100명이 모였다 강조를 하셨나요?
실제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그 받았습니다. 허위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보고서에는 48명 9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확실히 맞는 건지 예. 제가 보고받은 게 확실히 맞는 건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그 사진부터 먼저 순서를 바꿔서 대하면 세탁공장 그 사진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대하면, 예, 또 앞으로. 이게 그날 대하면 사진입니다. 양쪽에 찍은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찍은 걸 다시 해보고 자기들도 조사를 했는데 50명 이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 틀어주세요. 그래서 지나간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해안민의 의료식탁 공장 건은 이제 좀 정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직까지 초과 접수는 없었어요. 초과 접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그 해주라 했는데 접수 자체를 안 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그게 좀 정리됐다고 봐도 그 이제 과연 그때는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미안했다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 이건 시간이 다 됐나 왜? 예, 배상길 의원 20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죠, 배상길 의원님. 예, 추가로 바로 추가로 보충 질문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보충 질문. 배상길 의원 본 질문 원도 끝났으므로 보충 질문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은 시간이 총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분명히 사진에 보면은 하여튼 50명 이내로 잘 그렇게 해서 박정수 과장님한테 미안하다고 두 번을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김경숙 과장,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박정숙 과장 예, 미안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는 해하면 세탁공장은 그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도 붙이고 감사도 붙이고 이렇게 민감하게 처리를 해서 결국은 14명의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 세 분에서 대기 발령을 시키고 아주 큰 일이 있느냐 합니다. 물론 큰 일이지. 그러나 골프장 처리를 보면 아까 전에 동영상 보셨듯이 아무 일도 아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그게 군수 특별 지시사항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업무 연관자하고 간 외로 가서 골프를 쳤는데 군수가 감사를 해라 하면서 감사 가이드라인을 딱 지정해 줍니다.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 그러면서 왜 저기는 변호사 붙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이 들거든요. 엄중한 시기에 창원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습니까? 지금 제일 심한 데가 경남에서는 창원인데 군수 지시사항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가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그 담당급자가 어떤 분입니까?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행평성이 안 맞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냐는 게 오늘의 질문의 요즘 답변하는 것이죠. 그 배상길 의원이 말씀하셨던 국장을 포함해서 14명을 대기 발령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인 건 아시죠? 그리고 대기 발령이라는 행정 용어가 아니고 근무지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정정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골프 여론과 관련해서는 제 역할은 감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제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감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셨잖아요.
그린피를 계산했다는 것을 왜 그 감독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벌써 위반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감사계장이 직접 그 현장에 갔다 왔고 보고받은 대로 이야기했던 것, 팩트에 근거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저는 또 없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팩트이고 감사계장한테 보고받은 그대로 저는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은 행정을 믿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브리핑하니까 그때 기다려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 의혹이 있으면 그때 또 질문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종인 사항을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료 세탁소 같은 경우는 행정이 빨리빠르게 대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더 이상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설계사무소도 행정이 허가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업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세탁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공무원이 그 맞습니다. 그때 훌륭하게 했는데 행정성이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14명의 공무원한테 경고 조치를 하고 이번에 아니 제가 질문합니다. 이번에 골프장은 지금 그 사건 이후에 4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감사 진행 중이다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은 대하면 세탁공장은 왜 거기서 조동수 특보가 나오는지 이름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40일이 지난 지금도 추진 중이고 또 대하면 세탁공장은 최정은 국장이라든지 장건종 면장이라든지 이런 유능한 분들이 결국은 원위치로 못 가고 명퇴를 하고 결국 거기로 해서 이렇게 공무연수로 가게 되고 이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지금- 피해입니까? 지금 이게 골프장 건은 예. 부당 두 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근데 보충 질문 다른 의원님들 안 하실 건가요? 그런 거는 우리 의장님의 권한이지 교수님 권한이 아닙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 골프장하고 이 두 개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발언하는 중간에 이제 창원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고성 출신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그리고 골프장만 가면 방주지기관이 된다라는 혹에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 예. 골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골프장에 업무 관련자와 가서 한 거는 누가 봐도 이게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이 들어요. 저는 무서운 게 예, 아니, 질문 끝까지 듣고 왔어요. 예, 의심이 드는데 이 군수 특별 지시 사항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연관자와 가서 그린피를 누가 개선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서 담당 과장이나 또 업무 연관자들이 이 경로당을 폐쇄시켜 놓고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군수가 감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 가이드라인을 참 말씀 잘하셨는데 저 부분은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의원님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의원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의혹이 있을 수 저는 있다. 그립지는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유상일 의원은 확인 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군수님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의 군정 질의는 예. 오성군이 그래도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자,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성군 행정조직의 운영과 공직자의 소관 업무 처리에 심각한 문제들을 군정질의하였습니다. 특히 오성군 의회와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운정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합니다. 문수님은 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여야 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끊는 일도 없어야 하며 특히 후배